지금까지는 난초를 도둑 맞았다거나 난초로 인해서 사람과 멀어졌다거나 하는 어떤 부정적인 얘기의 에피소드를 전했다면은 오늘은 좀 긍정적이고 훈훈한 그런 에피소드를 하나 전해볼까 합니다. 책에서는 이제 살맛 나는 세상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저는 좀 알기 쉽게 난초가 찾아준 가정의 평화 이렇게 바꿔봤어요. 이 얘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우리가 유튜브로 보더라도 산채를 계속 영상 올리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 이제 책에서 나오는 그 A씨도 매 주말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 주말 이제 봉고차를 대절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이제 출란을 캐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매 주말 낚시를 가는 낚시꾼이나 매 주말 출란을 캐는 출란꾼이나 뭐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등산을 가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가정에서 좋아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말마다 가고 또 올 때는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오는데 뒤풀이가 항상 따르지 않습니까? 등산이 됐든 출란이 됐든 낚시가 됐든 뭐 골프가 됐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중에는 일 때문에 바쁘고 주말에 가족과 함께 좀 어떻게 지내보려고 하면은 자기 취미생활 간다 그래서 골프나 산채나 등산이나 낚시를 다니고 가정의 평화가 올 리가 없죠. 올 리가 없는데 이제 그 부부 중에 그 부인이 난초와 전혀 이 정서가 맞지 않는 이런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이제 이게 주말마다 산책을 다니면 좀 섭섭함이 클 텐데 이 A 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봉고차를 대전하고 친구들이 타고 이제 집으로 와서 태우러 왔는데 그 봉고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유난히도 이 부인이 등산복을 입고 등산하시고 나와서 그 봉고차를 같이 타면서 나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당신은 그 난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뭘 그 사람들 분위기 깨지게 당신이 가냐고 빨리 나오라고 집에 있으라고. 그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치부했던 거죠. 근데 이제 부인이 부득부득 우기면서 그날따라 자기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꿈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저께 꿈자리가 좀 안 좋았다는 거예요. 무슨 꿈이냐 했더니 그 난초 긴 꽃대를 가지고 머리에다가 비녀로 꽂는 그런 꿈을 꿨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면은 오늘 뭐 당신이 맨날 가도 중투 하나 못 캐고 뭐 이문중 하나 못 캐서 맨날 공탕만 치고 오는데 오늘 내가 가면은 뭐 하나 할 것 같다고. 이 A라는 분도 몇 년 동안 변변한 인문이 하나 키지 못해가지고 장원턱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바닥과도 우기기를 할 수 없이 이제 한켠에 타고 분위기도 안 좋죠. 뭐 생각지도 않은 여자가 이제 왔으니까 그 친구들하고 이제 쭉 그 산책을 갔답니다. 가서 산에 내려서 이제 한 몇 시간을 캤겠죠. 캤는데 저 산을 먼저 올라갔던 이제 부인이 부시럭부시럭거리면서 내려와가지고 그 가방을 열면서 난초를 하나 꺼내가지고 이리 주면서 이거 당신이 사람들한테 당신이 캤다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를 이렇게 주는데 중투더랍니다. 중투. 이게 거짓말 같은 얘기죠, 사실은. 거짓말 같은 얘기인데 진짜 그랬대요. 이게 사실을 기반으로 한 그 에피소드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내가 뭐랬느냐, 내가 꿈을 그런 걸 꿨다고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 갔더니 당신이 그 베란다에서 맨날 애지중지 여기던 그 무늬종이 있는 곳을 내가 발견했다. 보니까 산채 뿌리고 생강근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소리치고 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축하한다고 하고 그날 장원턱을 거나하게 냈답니다. 내가지고 나는 이제 베란다에다 심어가지고 맨날 보면서 그 부인한테 느꼈던 그 소외가 그 감정이 남달랐답니다. 내가 부인한테 너무 잘못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부인이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는 거죠. 속이 깊어 보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반성도 하게 되고. 그런데 한 며칠 지나서 그 부인이 한 450만 원이래. 그때 당시에 450만 원이면은 지금으로 보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책이 쓰여진 지가 아마 20, 30년 정도 됐으니까요. 450만 원을 탁 현금으로 주면서 내 갯돈으로 500만 원을 탔는데
50만 원은 내가 쓸 일이 있어 썼다. 근데 이 450만 원이 남았는데 당신 줄 테니까 당신이 맨날 즐겨 찾는 그 화원, 그 난가게죠. 거기 가서 당신이 그렇게 사고 싶어하는 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고 싶은 난을 마음대로 사라. 그러면서 돈을 주더래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전에 중투를 캔 것만 가지고도 요즘에 마음이 크게 이렇게 동요가 되는데 이 돈도 450만 원을 톡 주니까 이 부인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동안에 몇십 년 살았던 그 부인으로 느꼈던 그런 감정이 완전히 신혼대로 돌아가면서 부인이 그렇게 이쁘고 참 믿음직스러울 때가 없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450만 원을 들고 난원을 갔답니다. 난원을 가서 이 친한 이제 맨날 가는 단골 난원 집인데 맨날 가도 담배나 피고 커피나 얻어 마시고 이리저리 난담이나 나누고 이거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야 이거 좋은 거네 그러고 다시 집에 오고 이러기를 수년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 난원 사장도 이 사람이 오면 그냥 아유 뭐 단골 손님 하나 왔나 보다라고 하지 이 사람이 난을 살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오더니 이 중투하고 이 한란하고 이거 하고 뭐 세 분 정도로 툭 고르더니 이거 다 합하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난원 사장이 장난으로 그러는 건 줄 알고 또 오늘 커피 마시러 와서 장난으로 그러는 건 줄 알고 그 중투값만 하고 뭐 이거 대충 한란도 그 비싼 건데 그리고 또 뭐 이거 복륜 하나도 비싼 건데 내가 그 한 9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산다 그러면 400에 줄게. 이 장난으로 툭 던졌대요. 반가격에 줄게 400에 가져가. 막 이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400만 원을 툭 내놓더니만 다 포장해서 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원 사장이 그게 아니고 장난이었다. 이게 다시 900이다. 나 당신 안 살 줄 알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불러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도둑놈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포장을 해서 줬대요. 그래가지고 이 A씨라는 사람이 이 난을 들고 와서 베란다에 심어놓고 그때 사온 중투를 자기 마누라 이름이 이제 오자영인데 자영이라고 중투 이름을 붙였답니다. 그리고 산에서 캐온 그 와이프가 캐온 그 중투를 자기 아들 이름을 붙이고 또 여기 사왔던 한란에다가 자기 딸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식구들 이름을 쭉 명명을 했대요. 뭐 신빈이 뭐 아가씨니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자기 마누라고 아들 이름을 이렇게 툭툭툭 붙여놨대요. 중투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식구들이 자기 이름에 난초가 있으니까 베란다 가서 들여다보게 되고 관심도 갖고 웃고 얘기거리가 생기고 또 물도 서로 주려고 그러고 애들끼리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큰 변화는 주말마다 이제 지인들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산책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인 그리고 애들 이렇게 싣고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같이 산책을 다니게 됐대요. 이제 난에 대한 관심 공통 분모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책을 가는데 산책도 산책지만은 갔다 왔다가 차 안에서 얼마나 가족들 간의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서로 오해도 풀리고 또 안 할 얘기도 하게 되고 정보도 얻게 되고 내 딸, 내 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내 마누라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거로 서로 오해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풀어야 되겠구나. 등등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하게 되죠. 더군다나 또 산에 가면 가족들끼리 몸도 건강해지고 또 산에서 그 김밥을 까먹는 그 재미 거기다 또 뭐 하나 캐면은 이게 인문이종인지 아닌지 아리까리 하더라도 서로 캤다고 좋아하고 그걸 와서 또 분해서 같이 심고 베란다에다 심어놓으면은 그 다음날 서로 들여다보게 되는 이런 이제 그 공통 분모를 난초가 제공해주고 또 그 난초로 인해서 가정에 싸울 일도 없고 모두 다가 베란다에 난초 키우는 걸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게 가정의 평화가 왔다. 그래서 살만 나는 세상이 됐다. 살만 나는 세상. 여러분 이런 거 느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난초로 인해서 가족들이 뭐 아빠는 저런 걸 맨날 키워. 당신은 왜 저런 걸 맨날 키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공통분모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생기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떤 방법이 생겼다면은 한번 실천해서 가족들이 모두 화목한 이 애란 생활을 하는 것이 또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이런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사 만약에 이 난초가 가정의 그 난초로 인해서 가정의 어떤 그 굳이 뭐 불협함은 아니더라도 화목을 그 가로막는 수단으로서 난초가 조금이라도 작용한다 그러면은 이 난초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 애란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난의 동심력 10가지를 보고 뭐 난초가 무슨 뭐 청초한 사람에 비유해서 뭐 선비니 뭐 군자니 이렇게 하면 뭐 하냐고요. 그로 인해서 가정의 평화를 가로막고 있는데 난초가.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산채뿐만이 아니라 비닐하우스에 그 난시를 얻어서 그 난초를 갖다 놓으시는 분들도 퇴근하고 거기 가서 난초를 들여다보고 주말마다 거기 가서 난초를 들여다보고 그 이제 가정에서 같이 식구들끼리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말에 그런 그 난초로 인해서 같이 공통분모가 생긴다 그러면은 산채를 가서 돌아오는 길에 외식도 같이 하게 되고 또 오는 길에 좀 일찍 오다 보면은 뭐 하루 종일 난초 캐봐야 뭐 있습니까? 오전에 막 캐고 점심 먹고 내려오면서 야 우리 영화라도 한 편 볼래? 이렇게 해서 영화도 같이 한번 보고 진정 우리가 난초를 키우면서 얻는 그런 행복의 일부분이 아닐까요? 난초에서 신화가 올라오는 것만 행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난의 동심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난초를 몇십 년 동안 쭉 키우다 보니까 내가 난초를 키운 게 아니라 어느덧 난초가 나를 키우고 있더라. 그걸 느끼겠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난초가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좀 불협함이 생기고 평화를 저해하라 이렇게 가르칠 리는 없으니까 그 난초를 잘 활용해서 가정에 좀 행복을 찾아오는 행복을 주는 수단으로서 난초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랑 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